내 선택이 맞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을 쉽게 막 만나고 이러진 못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르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Q&A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Q&A 질문은 인스타랑 유튜브로 동시에 받았고요. 거기서 좀 추려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번 Q&A는 뭔가 지금까지의 Q&A보다는 좀 다른 느낌의 질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별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살짝 한번 풀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질문, 류스펜나 뜻이 뭔가요? 사실 이 질문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듣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제가 유튜브 초반에 얘기하긴 했을 건데 너무 오래되긴 했죠. 이 류스펜나라는 게 류 한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 해가지고 제 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펜나라는 게 깃털 펜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런 디테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날개, 깃털 이런 디테일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때 당시의 꿈이 패션 에디터 쪽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엔 블로그도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뭔가 깃털이라는 뜻과 펜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류스펜나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그거를 그냥 지금까지 유튜브 할 때까지 쭉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바꾸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류스펜나로 살아야지. 자, 두 번째, 좌우명이 뭔가요? 제 좌우명은 원래 진짜 힘든 일 많이 겪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약간 이런 거를 좌우명으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저의 지금 좌우명은 삶을 여행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뭔가 삶은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마다 삶을 여행하는 패션 유튜버라고 딱 달아놓잖아요.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여러분. 3번, 요즘 잘 쓰는 최애템이나 데일리템이 있나요? 향수나 아이템 등 다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제 최애템은 일단 향수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가 진짜 찐 데일리템이에요. 요즘 맨날 뿌리는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섞어 쓰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쓰거나 그러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러쉬 제품인데 되게 상큼한 향이 진짜 확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뿌릴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애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향수 중에 제일 먼저 좋아하게 된 향이라 가지고 요것도 애용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살짝 우디한 향도 끌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쓰게 되면 얘는 재구매를 할 거고 얘는 뭔가 기본으로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디한 향수로 바꿔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데일리템, 최애템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게 이 로션인데요. 사실 제가 피부가 진짜 민감해가지고 아무 관리도 못 받고 되게 그냥 혼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홈케어를 엄청 잘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귀차니즘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날이면 꼭 막 엄청 올라와요. 그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피부과에 가서 이거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순하고. 그래서 이것도 뭔가 다 쓰게 되면 다시 처방받아서 사게 될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피부과 처방 없으면 사지 못한다고 해요. 사실 제가 막 똑같은 아이템 들고 나가고 똑같은 옷 입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 데일리로 쓰는 패션 아이템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건 크록스. 그리고 다음 4번, 지나가다가 보면 인사하거나 사진 요청해도 되나요? 이거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진 요청을 거절한 게 2번인가 있었거든요. 2번 다 같은 이유였어요. 일단은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진짜 찐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가지고 그때는 죄송하다고 거절을 하긴 했거든요. 그럴 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해주시기 전에 알아주시면 좋은 게 사실 제가 수줍음도 엄청 많고 낯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되면 제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반응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아마 100%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불편하거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줍어하고 낯가리는 중이라는 거. 근데 또 속으로는 좀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요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다 소개를 한 건데 질문이 꽤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껴봤어요. 옷장 궁금해요. 요즘 화장법 궁금해요. 이게 은근 많더라고요. 일단 화장 같은 경우는 요 영상에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합니다. 머리 빼고 제가 맨날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바뀌면 또 한번 찍을 거니까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옷장 같은 경우는 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사를 왔지만 여기랑 좀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장을 정리하면 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 안에 또 다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짝 경기도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 만날 때나 일할 때나 미팅할 때 다 서울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왔다 갔다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욕심을 버리고 작은 평수로 서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6번째, 평소에 쉴 때 뭐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요즘 계속 나가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나가고는 싶은데 약속 잡기가 되게 애매하거나 뭔가 친구들이 다 바빠 이럴 때는 그냥 혼자 막 집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가가지고 서점을 가서 구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혼자 은근 잘 돌아다녀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거나 술 먹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넷플릭스 보고 애기들이랑 놀아주고 약간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집에 있을 때는 넷플릭스 볼 때도 그냥 코리알이 방에 가가지고 보거든요. 그 정도 느낌? 그리고 7번째는 사진 관련 질문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눈치 보이던데 그거 극복법이나 팁이 있나요? 그리고 평소 쓰시는 어플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눈빛들을 무시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냥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그냥 저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뭐 감자나 토마토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어플은 없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찍고요. 아이폰 13 프로 이걸로 찍습니다. 물론 찍어서 원본으로 올리는 거 아니고 다 보정해요, 포토샵으로. 그리고 8번째,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쪘는데 허리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일부러 막 허리라인은 살이 안 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찐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팁이라고 주기도 되게 애매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제 평소 식습관은 고기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막 튀김류 이런 거 별로 안 먹는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 먹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간 정해놓고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9번째, 패션 매칭할 때 이것만큼은 포기 못한다 하는 요소가 있나요? 저는 약간 조화로움? 솔직히 튀는 거 좋아하고 막 섹시한 스타일 좋아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화가 없으면 좀 안 입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템 좋고 이 아이템 너무 좋아가지고 2개 같이 입고 싶은데 만약에 안 어울려 이러면 절대 안 입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니크함이 또 있거든요. 약간 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정말 투머치하겠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제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또 추가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화, 코스프레 관련해서 어느 장르, 카테고리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해놓진 않았어요. 그냥 재밌어 보이면 하고 뭔가 마음에 들면 하고 영감이 딱 떠오른다 하면 하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딱 달리면 무조건 찾아보거든요. 찾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그 콘텐츠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천 많이 해주세요. 또 제가 100% 그 캐릭터처럼 코스프레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걸 일상생활에 접목시켜가지고 코디해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서 추천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도플갱어 썰 이후 추가 제보가 있었나요?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아쉬운 건가? 그 영상을 올린 뒤로 따로 연락을 받거나 뭐 제보가 오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제보가 오면 또 열심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평소에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도 옷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옷 입는 거 보고 되게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찐 내향인이에요. 약간 뭐랄까 현실 내향, 온라인 관종 그런 느낌이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뭔가 관심 받으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현실에서 주목받게 되면 되게 민망하고 뭔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관심 받는 거 싫어하면서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이지 관심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긴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집 밖에 그냥 혼자 나갈 때는 최대한 안 튀는 그런 차림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뭐 친구 만날 때나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입고 나가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오늘 사진을 찍겠다 하면 조금 튀는 옷을 입겠죠. 그리고 12번째, 첫 독립일과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첫 독립이 23살 때였습니다. 이 23살 때 왜 했냐면 일단 20대 초반에는 학교를 통학을 했어요. 인천부터 건대까지.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대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1년을 휴학한 다음에 23살이 되고 바로 이제 건대 근처에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기는
그냥 단순히 너무 멀어서 학교 그냥 쉽게 다니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원룸에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좁은 그 원룸에서 어찌저찌 살았는데 지금 원룸에서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죠. 그리고 13번째, 언니는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시 그 발표 날이 딱 수능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수능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냥 수시만 열심히 관리를 해가지고 뭔가 수시 떨어지면 그냥 대학 안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끝나고 나오니까 수시 합격 문자가 딱 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그 뒤로는 학교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취업계를 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게 작은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로 일한 거. 근데 제가 또 그 회사도 가로수길에 있는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기간에 알바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뭔가 카페 알바에 대한 로망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 알바 잠깐 해보고 뭐 철판집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꼼보포차 알바도 해봤어요. 근데 역시 그런 알바들은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이번 질문부터는 살짝 심리적인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14번째는 우울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극복법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막 낮아진 경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할 땐 진짜 많았거든요. 슬럼프가 확실히 오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뭔가 너무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최근 한 1, 2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아니다, 1년보단 좀 길었던 것 같고 약 2년 정도 되게 우울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우울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어떤 걸 해도 재미없고 어떤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되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행복한 영화를 보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왜 저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눈물이 또르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우울감이 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뭔지 알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생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그냥 여행 가는 걸로 풀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여행이 막혔죠.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가. 그럼 난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그냥 뭐 여기저기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쇼핑하는 거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다양한 걸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제가 못한 게 많고 제가 계획했던 걸 전혀 다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급속도로 우울해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것들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기,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술도 많이 먹어봤고 그랬는데 그건 잠깐이고, 솔직히 이 우울감이라는 게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해결을 하면 좀 어느 정도 나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싶을 때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답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진짜 억지로 힘내려고 하거나 그러면 더 우울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무언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내가 정말 안 했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고 그냥 안 보던 것들, 뭐 전시 같은 거, 영화 같은 거를 그냥 문득 혼자 가서 봐도 좋고 친구들이랑 보내도 좋고 되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째, 장기 연애 후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 느끼는 변화가 있나요? 변화 엄청 많죠. 일단 제 주변에서 제일 걱정을 했던 게 6년 넘는 기간 동안 그래도 내 편이었던 사람이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싹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멘탈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사람한테 엄청 기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는 파티도 가고 이런저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요즘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헤어져서 행복하다 이건 아니고 사실 코로나도 이제 풀렸잖아요. 그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지금 제 행복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별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미련도 없고.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고 너무 허전하고 내 선택이 맞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쉽게 막 만나고 이러진 못할 것 같다. 뭔가 장기 연애를 하고 나서인진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감정은 남은 내 20대를 정말 즐기고 싶어요. 그냥
내 행복감을 맥스로 끌어올려보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16번째, 이거는 정말 제가 댓글이 달릴 때마다 진짜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해명 맞나? 아무튼 이건 정말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뭔가 댓글 달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비혼주의인 건가요? 제가 일단은 그 영상에서 나는 결혼 생각이 없고 이 사람은 결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자고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비혼주의면서 왜 이렇게 장기 연애를 했냐, 이런 댓글도 있고, 되게 저를 그냥 비혼주의로 딱 생각을 하고 댓글을 막 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체가 좀 준비가 되고 여유가 있어졌을 때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인 거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잘 풀려가지고 이제 좀 안정됐다 싶을 때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비혼주의자로 몰아가더라고요, 댓글에서. 아무튼 여러분,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17번째, 요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있나요? 저는 요즘 조금 행복함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요 근래 2년 정도 동안 좀 힘들었고 우울한 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울할 때는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하고, 되게 결핍이 없어가지고 행복을 못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엄청 추울 때 따뜻한 데 확 들어가면 그 순간 몸 녹고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저는. 일단 집에서 보통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날씨도 예를 들면 뭐 안 나가면 되고, 추우면 보일러 키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키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느낌? 뭐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먹으러 가면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맛있는 걸 먹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되게 재밌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핍이 없어서 행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정말 우울할 때 했던 1차원적인 생각이었어요. 뭔가 그 시기가 지나가고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면 그게 답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책방에 가서 서점을 구경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어. 이거 자체도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아니면 너무 놀이공원을 가고 싶은데 친구랑 가게 됐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제가 너무 우울할 때 갔을 때는 그냥 감흥이 없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극복한 상태다. 그래서 솔직히 매일매일 요즘은 행복함을 조금씩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해봤던 게 확실히 웃으면 복이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웃을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게 좀 많다. 이렇게 심리적인 질문들은 끝이 난 것 같고, 이제 나머지 3개는 그냥 좀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들 뽑아왔어요. 18번째는 최애 음식과 힐링푸드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고기 종류 좋아해가지고 고기 들어간 건 다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고기 중에서도 정말 맛있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뭔가 레스토랑에서 수비드로 나오는 건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약간 잘 구워져가지고 육즙을 좀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사실 저에게 있어서 힐링푸드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딱히 있나? 녹차라떼?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싫어하는 걸 말하라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째, 가장 좋아하는 카페 브랜드와 인생 메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좋아하고요. 그리고 말차 라떼 좋아합니다. 근데 뭔가 시원한 거 먹고 싶다 하면은 말차 프라푸치노에다가 자바칩을 반반 추가해서 넣는데 그게 정말 극락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도 이 메뉴가 제일 맛있는 게 스타벅스거든요. 다른 곳은 막 자바칩 추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녹차 프라푸치노 시켰는데 이게 맛이 왜 이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타벅스가 진짜 제 입맛에 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머리 취향에 관한 질문인데요. 앞머리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발이 좋나요? 장발이 좋나요? 저는 사실 앞머리 같은 경우는 있는 게 요즘 좋더라고요. 사실 앞머리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맞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 있는 것도 좋아하고 없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트렌드에 따르자 해서 싹둑 잘라버렸죠. 그리고 단발 대 장발은 저는 요즘은 좀 장발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발은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제가 사실 단발일 때도 정말 좋아가지고 단발을 또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용실을 너무 많이 가야 돼. 왜냐면 단발이 딱 이쁜 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살짝만 자라도 진짜 애매하고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촌스러워지고 되게 스타일링도 제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발이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에 좀 붙임머리를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발했을 때 예쁜 분들 보면 또 단발하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요즘같이 엄청 더우면 앞머리 금방 떡지고 그냥 진짜 헤어롤 같은 거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머리 기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앞머리 있는데 좀 괜찮아 보여 이러면 앞머리 있는 게 훨씬 낫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요거는 여자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물론 머리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진짜 앞머리가 있고 없고 그리고 단발 장발 요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고민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저는 앞머리 있는 것 그리고 장발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Q&A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최대한 가져와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뭔가 라이브를 계속 키기에는 제 성격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Q&A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댓글 요즘 최대한 읽고 최대한 댓글 달려고 하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